지금 오늘 한국갤럽의 여론조사 윤석열 지지율 34, 긍정 34, 부정 57. 이게 맥시멈인 것 같아요. 무슨 사건이 나도 미니멈일지도 모르는데 윤석열 지지율은 여기서 이제 맴돌 수밖에 없는 완벽하게 고착화돼 있는 그래서 모든 여론조사를 다 합쳐봐도 딱 저런 흐름인 그러니까 난리를 치고 잼버리로 나라를 완전히 부끄럽게 만들고 오염수 방류를 해도 지지율 빠지면은 30% 언저리에서 고착화될 가능성이 되게 높죠. 그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앞으로 여론조사를 방송에서 뺄까 생각 중이기도 해요. 왜요? 큰 의미가 없어요. 너무 비슷비슷하다. 그래서 그 이야기 저번에 댓글이 그렇게 달렸잖아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똑같은데 돈 들여가지고. 근데 해야 되죠. 오늘 방송 다음 주에 똑같이 트는 걸로. 그렇구나. 괜찮다. 그 윤석열 지지율은 저런 건데 이제 문제는 굳이 따지자 그러면 저렇게 높은 부정평가 저게 심지어 저거는 전화 면접이잖아요. 사람한테 대놓고 누군가가 답을 하는데 부정평가가 57 나온다는 건요. 실제로 선거에서는 저보다 2배 이상 나올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사람 그런 심리가 있다며 누군가가 내 전화번호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전화를 했는데 알고 있지는 않지. 안심번호도 전화를 하기 때문에 모르는데 거기 여성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 쉽지 않다는 거죠. 저게. 어쨌건 57% 부정평가 이유 한번 보겠습니다. 새로 이제 후쿠시마까지 들어와 있어요. 외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 경제, 민생, 물가, 경험, 자질 부족, 무능함, 일본 관계, 독단적, 일방적, 전반적으로 잘 못한다, 소통 미흡, 잼버리 준비 미흡, 부실 운영, 재난 대응, 통합 협치 부족, 부정부패 비리, 인사, 직무태도, 서민정책 복지, 책임 회피, 정책 비전 부족, 교육 정책, 주간 소신 부족, 주변의 휘둘림, 신중함 부족, 성급함, 공정하지 않음, 인간 자체가 졸라 싫다. 사실은 60%뭐 저 자동응답 같은 경우는 60%가 넘어가지 않습니까? 여론조사 의미가 사실 없죠. 그러니까 저거 뭐 알량하게 저거 뭐 30몇 % 되는 거 같고 유지하는 거. 근데 이것마저도 성향별로 한번 볼까요? 일단 중도가 너무 많아요. 저 사람들은 투표장에 대부분 안 나옵니다. 보수 309명, 진보 251명. 그래도 윤석열 지지율이 저것밖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동응답이든 전화면접이든 여론조사 오면은 그 바이어랑 만나는 상황에서도 잠깐만 기다리라고 화장실 가서 전화 받으세요. 그럼 우리가 무조건 이기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가 대선 후보일 때 대선 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80%는 이낙연과 연관이 있고요. 5% 정도는 뭐가 있냐면 여론조사가 있어요. 여론조사가 윤석열이 이긴다고 계속 나오는 데다가 마지막에 안철수랑 단일화 하니까 이재명을 좀 소극적으로 지지하는 사람들 상당수가 투표장에 안 나온 이유가 분명히 있는 거고 그중에 3%는 미분리표도 안 봅니다. 그냥 그 인터뷰하고 나서 그때부터는 세상이 그것밖에 안 보여 지금. 자 갤럽이었고요. 그 다음에 뉴스토마토는요. 이번 주에는 대통령 지지율이나 이런 게 아니라 뭐 다른 여론조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방자치, 광역자치단체장들 여론 뭐 지지율 이런 걸 했는데 그건 오늘 뺄게요. 이런데 큰 의미가 없고요. 이제 지역별로 지금 윤석열에 대한 평가가 어떠냐 이건데 이것도 내가 지금 1년 동안 하고 있느냐고 똑같아. 의미가 없어. 윤석열 국정운영 긍정평가가 대구 경북에서만 과반이 들어. 이 이야기 지금 1년 넘게 하고 있어. 아유, 다음 달에 서문시장 또 가야겠네요. 기댈 때는 거기밖에 없네. 지금 부울경도 마찬가지고 강원도도 마찬가지고 윤석열 아버지 고향도 마찬가지고 제주도는 말할 것도 없고요. 호남은 말할 것도 없고 수도권 말할 것도 없고 윤석열 지지율이 TK만 제외하고는 다 부정평가가 많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TK분들 참 존경합니다. 이 지경이 됐어도.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세대 간 갈라치기가 될 수 있는데 어르신들 좀 정신 좀 차립시다 진짜. 어르신들이 윤석열이를 지지 안 하고 지지율이 정말로 막 70대에서 부정평가가 한 70% 나오면 윤석열이 저지를 하겠어요? 못한다고. 난 지지율이 0%가 돼도 한다는 그 이야기 있잖아요. 결국은 못한다고요. 도어 스태핑을 안 한 이유가 뭔데요? 도어 스태핑만 하면 지지율이 빠지니까요. 지지율을 제일 신경 쓰는 놈이 윤석열이에요.
이것도 한번 지켜보시자고. 일본 대선 자금 받았기 때문이라고 나는 강력히 주장하는 이유는 그거 외에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그 놓여 있는 거를. 그것도 일본 대선 자금을 받았기 때문에 저지를 한다고 하는 이유가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지지율 0%가 되더라도 하겠다는 말도 일맥상통하죠. 난 더 중요한 게 있다 이렇게 보는 것처럼. 여론조사가 중요한 건 아닐 수 있는데 여론조사가 저 현대 정치 기본이에요. 겁나 중요하죠. 국민들 뜻대로 가야 되니까. 한번 봅시다. 네, 대구 경북이 그렇긴 하지만 지금 채팅창에 대구 분들, 그 TK 출신인 분들이 듣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분들이 가장 속상하시겠죠. 이런 결과가 나오면. 그렇지만 여전히 진보 내에서도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 네. 그럼요. 그분들을 말리려 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TK 분들만 돌아서면 윤석열이 끝나는 거죠, 사실상. 그렇죠. 자, 모닝 컨설트 한번 볼게요. 윤석열 긍정 22, 부정 72. 요런 경우에 이제 만약에 시험을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시험을 저런 점수 받아오면은 엄마가 하는 말이 있죠. 나가 뒤져라. 가죠, 가. 수음이 안 가, 가. 가. 이번 주에 잘 보시면은 이제 여전히 기시다와 윤석열이 붙어 있긴 한데 부정평가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이 훨씬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긍정평가가 윤석열 22, 부정평가 72. 기시다는 긍정평가 23, 부정평가 67. 63. 63. 왜냐하면 이게 중간에 모르겠다. 유보 답변을 한 사람이 일본이 훨씬 많은 거예요. 일본 사람들은 관심 없다 그랬잖아요. 정치에. 일본은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오염수 방류라는 게 일본 입장에서 지리산 똥이야.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의 판단이 객관적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대놓고 지지를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또 대놓고 반대도 못하는 층이 그만큼 많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자기네들 이익이기 때문에. 일본은 그러는데 우리는 왜 그러냐고 도대체. 근데 여기서 뭐 그렇게 유명한 여론조사 기관은 아닌데 미디어 리서치라고 이제 뉴스핌에서 의뢰한 여론조사를 보면 민주당 지지층의 대선 주자 적합도를 보니까요. 이재명 73.6, 이낙연 9.1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아직도 압도적이네. 이낙연이 들어가 있어요. 진짜. 근데 이거는 진짜 압도적이네요.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층은 그냥 이재명, 저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여론조사 60%가 되면 여론조사 의미가 없고 70%가 되면 사실상 만장일치. 왜냐하면 국민의힘이면서 70대 노인이신 분이 나는 민주당 지지자야 하고 이낙연 찍을 수 있거든요. 이거 진짜 캡처하셔가지고 많이들 좀 뿌려주시기 바랍니다. 반명이니 비명이니 헛소리하는 사람들한테 이거 좀 보여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상 만장일치예요. 아니 근데 저기 심상정이 왜 들어가 있어요? 근데 진짜 의미 없는데 입당하셨어? 진짜 73.6% 이거는 김대중 대통령도 저 정도 안 나왔어요. 네, 의미 있는 숫자입니다. 사실상 만장일치. 여론조사에 뭐가 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전 국민 대상으로 봤을 때는 어떠냐. 놀랍게도 이낙연이 올라가잖아요. 전 국민 대상으로 봤을 때는 이재명 대표가 지금 진보 보수할 것이 압도적 1위예요. 어떤 여론조사든. 근데 이낙연을 민주당 지지층이 아닌 사람이 지지를 하니까 실제로 이낙연 민주당 지지층보다 더 높게 나오잖아요. 말하자면 이재명이 무서운 사람들 또는 언론이나 검찰에 가스라이팅 돼서 이재명을 나쁘게 보는 사람들 일부가 이낙연을 찍고 있다고 보면 되죠. 이거 언론에서 뭐라고 쓴지 알아요? 이재명 확장성 한계. 국민의힘이 이낙연이 이재명보다 쉽겠다 생각하고 찍어줬을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저거는 국민들 중에 37.4%는 진보 보수할 것 없이 이재명이 그러니까 지금 어떤 흐름이냐면 다음 대통령은 이재명인데 그 이재명 대통령이 언제 되느냐의 문제예요. 1년 후에 되느냐 2년 후에 되느냐 이 문제라고요. 좀 빨리. 그리고 이 여론조사에서는 그 범여권 차기 대선 주자가 바뀌었어요. 1등이. 유승민으로요. 압수수색 당하겠네요. 아무리 봐도 안 되겠거든. 그 법무부 장관이라고 하는 놈이 깐족거리는 게 이게 도를 좀 넘어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보수 쪽에서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발언들을 국힘에서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동훈 관련된 기사 같은 거 보면 막 형광펜을 뽑는 게 거물 뭐 막 이런 거 나오잖아요. 기자들이 왜 그렇게 쓸 수밖에 없는지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뭔가 띄워주긴 띄워줘야 되겠는데 띄울 게 없다는 거예요. 뭐 잘한 게 있어야지. 예를 들어서 뭐 마약 사범을 우리나라의 절반을 줄였다. 뭐 장갑차를 동원해서
뭐 묻지마 살인을 죽였다 이런 결과가 정말 놀라우리만큼 없고 아무리 띄워주려고 해도 뜨지를 않으니까 얼마나 야 솔직하게 기사 쓰면서 지들 쪽팔렸을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띄워는 줘야 되니까 그 보면서 느껴지는 거죠. 아 얘는 이렇게 밀어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존재감이 없을 수도 있구나. 얼마나 기사 써줄 게 없으면 펜을 줍는 한동안 펜을 쓰는 한동안 이제는 펜 뚜껑을 여니까 검을 뽑는 거 그래도 안 올라가. 가발 손질하고 돌아온 한동훈. 전화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속보 단독. 왜 조선일보 이 새끼들 조국 장관 한참 그 논란 그거 있을 때 속보 조국 주차 중. 그렇죠. 아유 씨. 자 여론조사 상황이 이래요. 죄송해요. 매주 똑같은 얘기해서. 자 근데 여론조사 또 이야기 한번 할게요. 똑같은 얘기 계속 해야 돼. 저 갤럽 같은 여론조사는 선거 결과랑 무관한 거예요. 굳이 의미를 두자면 현재 민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희한하게도 갤럽 같은 전화 면접 여론조사가 부정평가는 자동응답이랑 비슷하죠. 그러니까 자동응답과 전화 면접이 비슷해진다는 의미는 다른 말로 말하면 국민 내 현재 여론과 선거 여론이 비슷해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중도층들이 선거장에 나올 채비를 하고 있다는 뜻이라고. 그렇게 연결을 시키면 정확한 분석이에요, 그게. 선거에 관심 없는 사람들이 뭐 상담원이 막 잡아 끌어가지고 여론조사 잠깐만 해달라 그러면 한 3, 4분 잡혀 있어서 여론조사를 해요. 그 사람들 관심 없으니까 간혹 KBS 뉴스에 나오는 정도 이재명 사법 리스크, 이재명 안 좋은가 보지. 이런 사람들도 그 괴리감이 자동응답이나 전화면접이 비슷해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그 숫자 중에 상당수 비율이 선거 투표장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윤석열이 선거를 이기려고 하면 자동응답 기준으로 40% 이상을 꾸준히 찍어야 돼요. 그러면 가능성이 있지만 자동응답 기준으로 30% 중반에 머물러 있으면 선거 무조건 지는 거예요. 단! 조건이 있지. 윤석열을 싫어하는 중도 진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투표장에 나와야죠. 아니 떡칠시킬 수도 있어요. 문제는 지금의 가장 우리한테 경계해야 될 거는 패배주의예요. 우리 못 이겨? 그건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왜 여론조사가 중요한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여론조사가 박빙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선탑니다. 여론조사가 박빙으로 가. 그래서 민주당하고 옥치락 뒤치락해. 그러면 막판 선거 변수 돌출 막 하면서 막 북한이 막 미사일 때리고 막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국민이 정권 안정론을 택했다라고 가버려요. 근데 지금부터 여론조사가 민주당 압도적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선택이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송준성님. 저 횟집에서 일하고 있는데 오염수 때문에 장사 안 돼서 전 직원 월급 10% 삭감 하자네요. 하자네요. 싫으면 나가랍니다. 정말 끌어내리고 거짓말만 일삼는 저 주둥아리들의 태형을 칩시다. 촛불 만세, 이재명 만세. 아이고. 푸나님 목소리가 그렇게 듣기 싫었어요? 아니 이게 이제 글씨 때문에 오타를 좀 아니 치셔가지고. 준성님 보니까 마음 아프네요. 그러니까요. 이런 분들 많으실 거예요 지금. 예, 횟집뿐만이 아닌데 횟집이 가장 지금 타격이 크겠죠. 목영님님 가난한 이치들 때문에 나 채소 과일 잘 못 먹어요. 아이고. 그 다음에 이은주님, 다음에 이철우님 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땡큐. 여러분 채널 좀 구독 좀 해주실까요? 빨리. 저 구독자 늘리는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뭡니까? 구독 안 하면 윤석열. 이거는 선을 넘어선 겁니다. 제가 넘었네. 예전에도 한 적이 있지만 사람이 사람한테 윤석열이라고 함부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독을 하시라고요. 자, 구독 해주시고 새날 ARS 1877-0629로도 멤버십 가입 많이 해주세요. 새날이 버틸 수 있는 길입니다. 구독 좀 해주세요. 100만도 안 돼가지고 유튜브라고 얼굴 내밀겠어요? 예? 왜? 중앙일보가 새날 관련된 그 기사를 보통 1, 2주에 한 번씩 내. 그래놓고 이 새끼들이 억가야, 그게 억가. 억지로 까는 거. 이재명은 자기들 그 팬덤 기반이
유튜브래요. 그러면 이제 모자란 이직들은 아 그래 이재명 유튜브 안에서의 왕이야 이렇게 윤석열보다 20만이 많아 구독자가. 제가 오늘요. 잠깐만 얘기 덜 네. 끝났어요. 좀 참아봐요. 근데 거기서 예를 든 게 이제 새날이 예를 들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재명의 지지 기반은 유튜브라는 유튜브에 한정돼 있대. 그러면 아 씨발 그러면 마치 이직들은 유튜브 기반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는 새끼가 그거 유튜브만 보고 있는데 무슨 그러니까 지금은 정권이 바뀌고 1년 반쯤 지나면서 소위 태극기 부대 애들이 이쪽 진보 쪽이 이쪽에 많이 들어오면서 약간 비등비등해졌어. 분위기상. 그 이야기 하고 싶은 건데 그러면은 윤석열 지지층 유튜브 기반 아니냐고. 길거리에 가봐라. 동네 그 커피숍을 갔더니 태극기 부대 아줌마가 아주 유튜브 보고 있더라.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중앙일보 내 기자 이 새끼 내가 이름까지 내가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정말. 제가 오늘 그 대한변협에서 토론회가 있어가지고 거길 갔어요. 토론회에서 거길 갔는데 그냥 관심 있는 주제라서 이거 이제 클릭하고 참석하겠다 했어요. 어저께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참석하실 거죠 하고 뭘 이걸 가지고 참석하냐고 전화까지 하지 하고 전화를 받고 알겠다고 했어요. 오늘 갔는데 갑자기 직원이 뛰어나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아니 토론회 참석 왜 직원이 뛰어나오지? 네 번째 토론자십니다. 그러는 거야 갑자기. 그래가지고 제가요? 왜요? 제가 토론자가 됐나요? 이러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정말 이거 싫어요. 이러고 2시간 전에 있었던. 그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저쪽에서 직원이 웃으면서 유튜브 봤습니다. 아 내가 정말 이거요. 아마 월요일쯤에 기사 검색해 보시면 나올 거거든요. 싫어합니다. 알겠습니다. 아유. 근데 새날까? 자, 저 중앙일보 기사가 그런 것들을 보면 그러니까 국민을 개돼지로 하는 거예요. 지금 시대니까 유튜브를 보는 거지. 이재명 지지자만 유튜브 보냐고. 근데 그 이야기는 쏙 빼고 이재명의 지지 기반이 유튜브밖에 없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대통령실은 왜 1640만 회의 그런 뭐 그러게. 후쿠시마 1600? 오염류 네 그런 거 만들어내나요 그러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조작질까지 일단은. 하면서. 우리도 한번 해볼까? 자, 지금 민영동님, 목영림님, 고고식님, 목영림님 오늘 굉장히 좀 과용하시네요. 막 업그레이드 시키고 막 계속 스포츠 쏘시고. 감사합니다. 술 드신 거 아니죠? 미안해서 그래. 나중에 그러실 필요 없고 그냥 뭐 스포츠를 혹시나 보내주실 거면 소액 보내주세요. 괜찮습니다. 네. 지금 구독 안 하면 윤석열 했더니 화들짝 놀라신 분들이 구독을 하고 있습니다. 정작 윤석열은 구독했을 수도 있어요. 내가 윤석열 전화번호를 하나 알고 있는 게 있잖아요. 텔레그램에서 이제 윤석열 관련한 자료 찾느라고 검색을 하잖아요. 그럼 제일 먼저 윤석열이 실제로 떠. 대화방이 떠. 아, 그러면 그때 순간에 꼼짝 놀라. 안녕하세요. 아이, 무슨 소리예요. 아직 일국의 대통령한테 안녕하세요. 나 아리가또. 자, 흑수저님 멤버십 안 하면 김건희. 괜찮은데?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다음 주제로 갑니다.